네, 최근 시장에서 유독 강한 두 개의 섹터가 있죠. 이 조선주와 전력 인프라주인데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표님, 이 네. 트럼프 시즌 2의 이 수익률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 해주신다고 네.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난 3개월간 그전에 봤던 내용인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으로 나오고 네, 이제 주식이 반응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025년도에 저희가 어떤 파트에서 저희도 그러면 선택적인 어떤 사에서 수익을 낼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라 쓰고 수익률로 읽다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진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한마디만 하면 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명절 때 또 준비해야 될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권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쉽죠. 지금 TV 보셔가면서 사모님한테 물 좀 한 잔 갖고 와봐. 말 듣나요? 안 듣죠. 남편 애들한테도 뭐 안 듣습니다. 그게 곧 권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렇게 be light, 빛이 있어라. 이 이제 첫 마디예요. 신이 하신.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그 첫 마디가 나는 이런 존재야. be light. 그런데 어떻게 돼요? What's light?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말하니까 그대로 됐다. 이게 곧 권력이고 파워고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미국 대통령을 봐가면서 권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게 파워인지 단순히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그때 어떤 주식에서 그것이 매출로 연결되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는지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모자에 지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모자에 보시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미국을 위대하게. 근데 어떻게? 다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를 보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권력이 기존의 미국의 정치 권력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바로 출생, 그 사람의 히스토리 때문에 그렇게 때문이기도 하죠.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거기서 만든 돈을 가지고 정치로 미디어를 이용해서 건너왔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4년도 요 사진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이 지금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어 놓은 것은 7만 달러입니다. 이 7만 달러를 넘지 못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월 14일 날 TV 토론이 끝나고 10월 달 들어서 누구를 임명하냐면 8, 9월 달 들어서 부통령을 임명하고 나서 6만 달러까지 다시 내려가 침체하던 비트코인이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가 됐느냐? 신고점을 넘어서서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지금 만 달러는 1,450만 원입니다. 1억 4,5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한국 돈으로 지금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50% 이상이 움직이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떤 디지털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유일한 부통령 후보로서 누구를 임명하느냐? 흑수저인 벤스라는 분을 임명합니다. 이분이 근데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본인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재산에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앞으로 미국의 화폐 중요한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흑수저인데 변호사가 되신 다음에 벤처 캐피탈,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투자 자문사, M&A 이런 데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성공 히스토리를 가지고 상원의원까지 처음 초선 의원입니다. 이제 나이가 30대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여러분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어떤 의지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을 내가 미국의 자산 및 중요한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들, 캐치플레이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하고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 세계에 있는 돈들,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실제 거기에 돈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즉 선거에서 말하는 공수표가 아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고 있는 흐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요. 팽창력이.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 주식하는 분들은 아 이게 지금 돈이 움직이는 거구나. 금융 파워. 자 그런데 사람은 취중 진담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인간이 어떤 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지라고도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선거 유세 중에 저격당한 사건입니다. TV 토론 끝나고 바이든 후보를 2배나 높은 65%의 강력한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했어요.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저격당했는데 지금 보시면 옆에 피를 흘리고 있죠. 그때 막 경호원들이 끌고 나갔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주먹을 풀끈 쥐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트럼프 내부의 의지 안에는 단순히 내가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누려야 되겠다 이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의지, 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의식 중에 저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게 쇼맨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쇼맨십조차도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Make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명이라고 말해요. 이 잘못된 사명으로 가면은 이제 엉뚱한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가라사대 그대로 지금 어떤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선상에 놓인 2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종목이에요. 현대 자동차 그룹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이 회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이라는 로봇 회사입니다. 이 로봇 회사에 보시면 지금 누구의 지분이 있어요? 이 MIT 대학교에 있는 휴먼 사족 보행 및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전 세계의 10대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실제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를 제외하고는 가장 진일보된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에 바로 정의선 회장님 지분이 20%가 있네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이 일대 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10%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30%, 현대모비스가 20%. 독특하게 정의선 개인 지분이 20%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부 다 현대차 그룹 일색인데 소프트뱅크 지분이 20%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지분 20%가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가라사대 그대로 실현되는 걸 이야기하다가 현대자동차를 건너왔죠. 보스턴 다이내믹 로봇으로.
자, 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현대자동차부터 쭉 내려오는데 왼쪽에 보시면 코스피 운송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인데 유일하게 하나 딱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운수창고 그리고 코스피 IT 서비스라는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IT 서비스가 있어요. 삼성 SDS나 네이버나 이런 것처럼.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입니다. 글로비스는 아까 정의선 회장님과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 지분 10% 갖고 있는 거 보셨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이버입니다. 국내.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오늘 강의 제목 트럼프라 쓰고 수익률이라 읽는다. 2025년도에 가장 주목할 국내 기업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하는 어떤 행동, 선거 공약 때 말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인이라는 것은 곧 실현이 되는 법으로 강제 명령을 갖는 거고 우리들한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법이 실행이 되면 거기 매출을 일으키게 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기업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라는 이 국내 회사가 70% 지분을 갖고 있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라인이라는 일본의 카카오예요. 결국은. 이 회사가 있고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회사가 야후 재팬을 통해서 미국 재팬, 그러니까 야후 아메리카도 다 USA에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후 재팬이 더 커서 본사를 인수한 격이죠. 자, 그런데 네이버라는 회사와 소프트뱅크의 이 회사가 같이 지분을 하나로 모아서 젯홀딩스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우리 이 제트홀딩스를 통해서 라인도 100% 지배하고 일본 야후, 그러니까 전 세계 소프트뱅크의 실제 사업부예요. 소프트뱅크는 지주사고 야후 재팬 이 두 개를 100% 지배하는 이 중간 회사를 만들자. 그게 바로 젯홀딩스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자 회사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여기 또 들어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난 기업인 중에 앨런 머스크 말고 지금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손정희 회장을 만나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손정희 회장이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본인의 비전 펀드 1호가 펀드 1호의 자금이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45조예요. 이걸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해가면서 악수하면서 2,000억 달러를 올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이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쳐다봐가면서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여러분들은 1,000억 달러 투자를 2,000억 달러 투자로 만드는 대통령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좀 띄워준 거죠. 그래가면서 이 만남이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판이 얼마까지 커진 줄 아세요? 예. 이 판이 무려 5,000억 달러로 커지게 됩니다. 한국 돈으로 700조 원. 바로 손정희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해요. 2025년도는 사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말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손정희 회장님 그리고 가운데 좀 키가 큰 분이 레리 앨리슨이라는 오라클 회장입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샘 알트먼이라는 오픈 AI라는 챗 GPT를 처음으로 만든 CEO를 역임하고 있죠.
이분들이 바로 이 네 명이 민간업 기업인들이잖아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플러스 전력, 인력, 도로 및 어떤 다양한 시설들을 텍사스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마치 울산이면 현대자동차 및 각종 이 어떤 뭐 중공업,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 산업 도시를 만드는데 AI 산업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나 반도체나 인력이나 교육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텍사스에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 처음에 1,000억 달러, 145조 원은 손정혜 회장님이 개인 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비전 펀드. 그리고 앞으로 이번 연도부터 해서 또 1,000억을 또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1,000억 달러. 그래서 최종적으로 5,000억 달러까지.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즉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 원입니다. 근데 이 펀드 하나가 700조예요. 대한민국 시가총액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규모의 배후에는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을 봐가면서 이 이름들을 한번 지금 보세요. 손정희 회장님 뒤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가 있습니다. 비전 펀드 2호에 1,0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던 분이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이 1,000억 달러 투자하고 그다음 1,000억 달러는 누구한테 나온 거냐면 바로 빈살만 왕자한테 나오는 거예요. 네움시티 지금 건설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금융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틀어졌던 사우디 왕자의 빈살만 왕자 이게 다시 아람코라는 이 투자를 통해서 손정희 회장님을 매개체로 해서 돈들이 다시 미국과 결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샘 알트먼 뒤에는 누가 있냐면 빌 게이츠 회장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독과점 금지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샘 알트먼은 나왔는데 왜 빌 게이츠는 안 나왔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독과점 금지법 때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샘 알트먼을 내세우고 빌 게이츠가 뒤에서 실질적으로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레리 앨리슨 바로 오라클 회장님에는 누가 있냐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H100 반도체. 엔비디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라클이 통신 장비라든가 각종 장비를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서버를 만들어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도 운영 체계도 하는 거죠. 원래 그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중심으로 했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이제 매출액 이 부풀리기,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져 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돈의 손정희 회장,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샘 알트먼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레리 앨리슨의 오라클과 실제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의 엔비디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지금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연속성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식이 반짝 올라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연속적으로 앞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올라가서 10배든 5배든 20배든 날 수 있는 어떤 힘, 그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르텔. 컨소시엄이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제가 조금 카르텔이라는 비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자, 이 카르텔을 봐가면서 저는 새로운 권력, 인공지능 카르텔이 나타났다고 봐요. 에너지 카르텔 이후 최대의 강력한 카르텔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 투자를 과연 내가 믿고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2025년도에 트럼프가 수익률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 생각나느냐? 바로 이분들이 생각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시죠. 누구냐면 바로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고요. 옆에 서 있는 분은 그 전에 대통령이셨던 바로 본인의 아버지입니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 일가는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카르텔,
사담 후세인을 내세워서 이란과 싸우게 만들었던, 사실 사담 후세인을 만들어준 분이 CIA 국장으로 있던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텍사스에서 석유 기업으로 부를 일궜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했습니다. 연임. 20년간 지배한 거죠. 자, 이 에너지 카르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가장 강력한 AI 카르텔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력은 4년 임시직이지만 그 권력의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돈의 원천, 힘의 원천, 즉 에너지, 석유, 가스 이런 것처럼 앞으로 AI가 모든 부의 창출의 근원의 어떤 한 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파워, 그리고 이제 AI 파워, 러시아, 사우디, 중동, 그리고 미국을 이어지는 이 에너지 카르텔이 사실은 이념과 국경을 띄워놓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 에너지 파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유의 힘에서 나오는 거. AI가 앞으로 파워고 이게 돈이 된다라고 이분들은 보고 이제 새로운 본인들의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온 마당에서 텍사스에서 이 카르텔이 지금 컨소시엄이 구축이 된 거예요. 얼마 설립 자본? 300조 원, 2천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더 늘리는 거. 민간 기업들도 계속 참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은 전 세계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기준으로 오늘 새벽 거는 이제 시간상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엔비디아 여기서 이제 오늘 오르고 내린 것만 빼주면 돼요. 엔비디아는 3% 정도 빠졌죠. 전 세계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인데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예요. 10위까지. 방금 보셨던 엔비디아 3조 6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5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플,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 뭐 메타 플랫폼,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요. 맨 하단에 보면 브로드컴이라는 게 있죠. 애플이 3조 3천억 달러, 브로드컴이 1조 1천억 달러인데 방금 보셨던 AI 카르텔에서 애플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브로드컴은 애플과 손잡고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맞춤형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선언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애플 주가의 하락, 애플이 12% 빠졌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그 이유가 중국 쪽 매출 감소 때문에 그렇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 AI 카르텔, 모든 국제 표준 및 기준이 되는 거에서 맞춤형 반도체로 건너가려고 했던 브로드컴과 손잡고 맞춤형 반도체로 건너가려고 하면서 그 중심, 엔비디아 중심으로 쏠리는 것을 바꿔보려고 했던 애플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카르텔에서 사실 소외된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과 애플의 주가, 특히 애플의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정점에서 내리막길이고 그 자리를 앞으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냐, 좌총용 500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앨런 머스크와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손정희 회장, 그리고 샘 알트만, 레리 앨리슨 이분들을 놓고 지금 좌총용 500으로 권력을 어떻게 보면 양분하고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식은 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주식이냐, 이렇게 낙점해 볼 수 있겠죠. 손정희 회장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식, 이게 바로 국내에서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주식인데요. 아까 보셨지만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던 보스턴 다이내믹 이 100% 지분을 정의선 회장님 현대자동차가 80%를 인수했어요. 아직 20% 남아있죠. 이게 저는 돈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두 번째, 네이버가 돈이 돼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 약간 눌림목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시장 약세가 될 때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김정은이 돈이 돼요. 한국한테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대북 정책주. 트럼프가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만날 것 같아요. 그럼 대북 정책주 관련주.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큰 틀을 지금 트럼프가 왜 승률이 되는지, 그 중간에 트럼프는 민간 파트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미국의 금융업자 중에서 연결고리가 있지만 미국 사람이 아닌 손정희 회장을 선택했습니다. 파트너를. 이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고 우리한테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압축 요약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이 리포트로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거 무료입니다. 02-3490-4512 여기로 전화 주시면 이 리포트들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자동으로 링크로 보내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